안녕하세요. 링코스트레이 김동욱입니다. 오늘 영상은 시드니 대학교 의대 입학에 대한 영상입니다. 아마 시드니 대학교 의대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이제 호주 의대 진학을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아마 검색을 하는 학교 중에 첫 번째 학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링크 오스트레일리아라는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뭐 이 검색 순위나 검색어 같은 순위를 이제 좀 볼 수가 있고, 매달 검색어의 상위권에 이제 시드니 의대나 시드니 대학교 의대라는 검색어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통계만 보더라도 많은 분들이 찾아보시는 학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검색을 좀 하시다 보면 입학 기준 자체가 너무 높아서 사실 입학 자체를 조금 좌절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점수가 이제 사실인 건지 좀 검증을 해 보고 싶은 분들도 계셔서 오늘은 크게 세 가지를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시드니 의대의 구성을 말씀드릴 건데, 이 구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드니 의대 입학을 위한 학과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방법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음은 이제 각 전형별의 뭐 자격 기준과 같은 소개와 그다음에 지원 일정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할 예정이고, 마지막에는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진행을 했던 케이스 중에서 이 시드니 대학교를 최종적으로 합격을 해서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좀 보면서 리뷰를 해 보면서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장은 시드니 대학교 의대 진학 기준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시드니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의대 학부 과정이 있는 학교가 아니고 의전원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하는 분들을 좀 구분을 해 보면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상태에 계신 지원자가 있을 거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이상의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신 분들로 아마 구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시는 분들은 이 의전원 학석사 통합과정이라는 3 년의 학부와 이제 4 년의 의전원 입학을 보장하는 7년 입학 허가서를 받는 전형으로 지원을 하시게 되고요. 이 오른쪽은 당연히 대학교 졸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의전원으로 지원을 하시게 됩니다. 뭐 여기서 이제 가끔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뭐 UNSW 같은 학교들은 이 대학교를 뭐 한국이나 외국에서 1 년을 마친 경우라도 중간에 의대로 이제 지원이 가능한 학교들이 있다는 걸 아마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시드니 대학교처럼 이 의전원을 운영하는 학교들은 이 대학을 다니다가 중간에 의대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처음에 지원을 하실 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분들의 경우에는 의전원 학석사 통합과정, 또는 내가 대학을 다니고 있거나 이렇게 되면 대학을 졸업한 후에 의전원으로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시드니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 의전원 학석사 통합과정의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 해에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내가 재수나 삼수를 한 경우에는 이 의전원 학석사 통합과정으로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다른 학교랑 비교를 해서 조금 특이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다른 학교들 정보를 다룰 때 저희가 이제 각 학교별로 이런 입학 전형에 대한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이 모든 학교들이 다 이런 시드니 대학교랑 동일한 뭐 과정이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서 이 학교들마다 좀 기준을 좀 파악을 해서 입학 준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두 가지 입학 전형 중에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분화해서 일정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앞서 말씀드렸던 의전원 학석사 통합과정의 정식 명칭은 이 더블 디그리 메디슨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DDMP라고 아마 검색을 하시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학부 과정의 이제 배철 오브 사이언스, 그다음에 4년 과정의 의전원 닥터 오브 메디슨 과정을 통합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과정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제 나중에 시드니 대학교 의전원 진학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3 년이 지나고 학부를 마친 상태에서 의전원 진학을 할 때 뭐 다른 학생들이 당연히 봐야 되는 인터뷰나 MCAT이나 gem셋 같은 시험이 전체적으로 다 면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엄청난 혜택과 또 보장을 받고 들어가는 선발 대상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이 첫 번째는 물론 학력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학력 기준을 보시면서 사실 굉장히 높다 보니까 '입학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 이 퀄리피케이션에 관한 이 설명을 좀 드려 보면, IB 같은 경우는 이제 45 점, 원래 IB가 45 점이 만점이기 때문에 만점을 받아야 되고요. SAT 같은 경우는 1,570 점, 그다음에 CSAT은 이제 한국 수능 점수입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의 합산인데 393 점. 그다음에 에이타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호주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뭐 한국의 수능처럼 또는 이제 파이널 시험을 보고 나서 받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최종 점수인데 그게 99.95 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모든 퀄리피케이션에서 최고 점수를 받지 않으면 입학 자체가 좀 불가능한 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서류를 통과를 하게 되면 이제 온라인 어세스먼트라는 인터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단순하게 이제 인터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인터뷰를 들어가게 되면 이 조금 특이하게 리튼 어세스먼트 즉 에세이를 2개 쓰는 게 있습니다. 그 에세이를 쓰고 나서 어느 방에 좀 기다렸다가 그다음에 패널 인터뷰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2가지를 마치게 되면 이제 입학 허가서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 게 뭐 IB의 45 점 자체가 가능한 점수냐 또는 뭐 SAT 1570 이면 뭐 거의 만점인데 혹시나 내가 이제 SAT가 1560 이거나 또는 IB가 한 44 이거나 이런 경우에 뭐 내신이 월등히 좋거나 또 에세이나 뭐 자소서, 추천서 등이 있으면 이 지원이 좀 가능한지 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 주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결론적으로는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퀄리피케이션이라는 거는 최소점에 맞춰줘야 되는 점수이기 때문에 아마 시드니 대학교의 이 의전원 학석사 통합 과정인 DDMP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관문은 아마 학력 기준을 맞추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의전원 과정입니다. 이 닥터 오브 메디슨이란 과정인데 원래는 이제 학력 기준, 그다음에 gem셋 또는 MCAT,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인터뷰 이렇게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이 입학 과정은 사실 다른 의전원 그러니까 다른 대학교의 의전원과 비교해서 특별히 다르거나 높은 점수를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GPA 같은 경우를 처음 계산을 해 보면 이거는 다른 학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학부 성적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호주는 4에서 7점으로 계산을 하는 이제 GPA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 나온 GPA 최소 5.0 이상이라는 걸 계산을 하면 이 4.0 만점을 학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2.7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크게 높은 컷오프가 아니라서 이 학부 성적이 좀 중상급 정도 되시는 분들은 지원이 가능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의전원 학석사 통합 과정보다는 입학 컷오프가 조금 낮다는 걸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em셋이나 MCAT 같은 경우는 gem셋이 각 밴드당 50점, 그다음에 MCAT 같은 경우는 전체 점수 합산에 505점 이상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gem셋이나 MCAT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 점수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쉬운 점수는 아니라서 아마 이 학력 기준보다는 의전원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 점수, 그러니까 gem셋이나 MCAT 점수가 아마 가장 어려운 관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온라인 인터뷰를 봐야 되는데 올해는 인터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가 없다는 점은 내년도 이렇게 적용이 될지 아니면 계속 인터뷰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올해는 인터뷰가 없는 것으로 이제 가이드가 나왔고 다만 이런 코멘트는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가 없지만 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 동점자가 나올 경우에는 학교에서 인터뷰를 개별로 요청을 하거나 이 SJT 테스트라 그래서 이 컴퓨터 베이스로 보는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볼 수 있다라는 예외 조항은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보면 인터뷰를 볼 수 있는 대상이 되고 만약에 인터뷰를 보게 되면 가장 이제 밑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컷오프에 걸려서 좀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순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선 두 과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입학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살펴볼 거는 이제 시험 전형이나 이제 지원 일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DDMP 같은 과정은 매년 4 월경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오픈이 됩니다. 그러면 어플리케이션들을 계속 지원자들이 이제 지원 서류를 계속 넣고 나서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그러니까 10월 달쯤이 되는데 10월 이후에 각 개별적으로 인터뷰에 대한 공지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학력 기준이 좀 안 되는데 '한번 넣어 보고 싶다.' 그래서 넣으셨던 분들은 이 인터뷰 일정이 나오기 전에 학교에서 "입학 기준이 부족하니까 거절이 되었다."라는 응답이 오기 때문에 사실 10월 전에 내가 어떤 결과를 받았다고 하면 그거는 인터뷰 결과가 아니고 좀 좋지 않은 그러니까는 거절이 되었다라는 전제가 되고 10월 이후에는 이제 인터뷰 일정들이 잡힙니다. 그래서 11 월부터 1월 사이에 계속 인터뷰들이 주기적으로 오기 때문에 이 개별 공지를 해서 인터뷰를 본 후에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닥터 오브 메디슨 같은 과정은 쪼끔 다른 어떤 일정인데 왜냐면 매년 2 월이 입학이기 때문에 그 전해에
3월에 호주 갬셋 시험을 일단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4월 달에 이제 마찬가지로 어플리케이션이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6월 말에 이제 원서 접수가 다 마감이 되고, 그리고 MCAT 같은 경우도 6월 달까지 보는 시험으로 이 원서 접수를 마감을 하기 때문에 내가 입학은 한 내년 2 월까지 시간 좀 남아 있지만 그 전해에 이제, 그리고 상반기에 모든 입시 일정을 좀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9월 이후부터는 이제 오퍼 라운드를 통해서 이미 졸업하신 분들도 지원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9 월부터 오퍼 라운드를 통해서 이제 합격자 발표가 되고, 올해는 아마 인터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오퍼 라운드별로 조금 더 결과가 일찍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시드니 의대에 이제 합격을 했던 분들에 대한 케이스를 간략하게 볼 건데, 아마 시드니 대학교 의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많지만 아마 합격을 해서 주위에 다니고 있다라는 케이스를 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역시도 합격자가 뭐 1 명, 2명 정도 되는 소수이기도 하고, 이 한국 학생 자체가 거의 없었던 학과라서 저희가 2019 년에 처음 이제 의전원 학석사 통합 과정에 합격자가 나와서 학교랑 미팅을 할 때 뭐 거의 한 7-8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유학생을 봤다고 했기 때문에, 뭐 지금도 이제 다수의 한국 학생들이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2019 년에 처음 시드니 의전원 학석사 통합 과정에 합격생이 나왔고, 이 학교에 대한 학력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제 국제고나 뭐 한국 소재에 있는 국제학교, 또는 이제 외국에서 공부를 한 학생들, 아니면 자사고의 국제반, 뭐 이런 이제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직은 저희가 이제 순수하게 수능 점수를 통해서 국내에서 공부를 하고 지원해서 합격한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케이스를 좀 보면서 어떤 학생들이 어떤 경로로 입학을 했는지 이제 간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첫 번째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 있는 자사고 국제반을 나왔고, 이제 이 해에는 아마 지금처럼 점수가 높지는 않았고, 이 SAT 점수가 아마 1,520이 컷오프로 저희가 기억을 하는데, 이 1,520 점이 넘는 학생이었고,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보고 합격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2020 년에는 이제 IB 이제 45 점을 받은 학생인데, 2020 년부터 합격 기준이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2020 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비슷한 이제 학력 기준을 이제 요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21 년을 보면 이제 저희가 합격생이 총 4 명이 나왔고, 좀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캐나다에서, 그러니까 밴쿠버 소재에 있는 캐나다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한 학생이 1명 있었고, 그다음에 한국 소재에 있는 국제고, 그다음에 ACT 점수로 지원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자사고 국제반에서 SAT, 그다음에 마지막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호주에서 고등학교를 2 학년까지 다니다가 한국에서 이제 고등학교 3 학년을 마치고, 이 학생은 이제 한국 수능하고 SAT랑 같이 준비를 하면서, 이 최종적으로 저희가 반영을 했던 점수는 SAT로 기억을 하는데, 이 점수를 통해서 2021 년에는 쪼끔 더 합격했던 케이스가 많이 나왔던 해였고요. 2022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전원 학석사 통합 과정에 합격생은 없고, 이 치전원의 학석사 통합 과정에 합격생이 있어서 이 해에는 이제 치대로 입학을 하는 학생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치전원 학석사 통합 과정은 이제 의전원하고는 쪼끔 입시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입학 기준 자체가,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치대를 다룰 때 이 학생 케이스에 대해서 쪼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이 DDMP라는 의전원 학석사 통합 과정은 총 12 명의 유학생을 뽑습니다. 전 세계에서 뽑기 때문에 뭐 입학 정원 자체가 많은 그런 이 학과는 아니고,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MD 같은 경우, 이제 의전원 같은 경우는 유학생이 한 7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물어보실 때 이제 전체 정원에서 유학생하고 로컬 이제 호주 학생들하고 같이 경쟁을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이 유학생 정원은 별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의전원 같은 경우도 총 한 300명 중에서 이제 70명 정도가 유학생이고 200명 정도 이상이 이제 호주 학생들을 뽑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랑 좀 특이하게 ISAT나 UKS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적이 굉장히 월등하게 좋다라고 하면 인터뷰 준비를 해서 한번 지원을 해볼 만한 학교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컷오프 점수에서 1 점이라도 부족을 하면 이제 지원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시드니 대학교 의대에 대해서 이제 좀 다뤄봤습니다. 이제 학교 홈페이지나 이런 데 가보시면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드렸던 정보랑 그 학교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랑 좀 비교를 해서 비교 분석을 좀 해보시면 입학 준비를 하신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의전원 학석사 통합과정 같은 경우는 특히 어 굉장히 막 보편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정보가 아니고, 그리고 학생분들이 생각을 하시기에 학부를 끝나고 나서 내가 의전원을 갈 때 불리한지 유리한지, 또는 어떤 좀 장벽이 있는지 같은 것들을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학사 과정의 의대와 또 의전원 학석사 통합 과정에 대한 두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과정으로 진학을 하시든 더 불리하거나 유리하거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개인의 어떤 그런 점수나 전형이나 이런 것들을 맞춰서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내가 합격을 하는 학교에 따라서 좀 더 고민을 해 보는 그런 입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조금씩 지원자가 늘어나고 있는 게 저희가 사실 혼자만 느끼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즘 같은 때에는 이제 정보가 굉장히 많은데 그 정보를 어떻게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정보를 통해서 내가 지원을 하는데 어떤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이 지원자분들 같은 경우도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또 홈페이지나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 보시고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들이나 이런 경우는 사이트나 전화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고 추가 이제 컨설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봐 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